안녕하세요. 병원큰 한의원 김진영 원장입니다.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우유를 많이 먹고 칼슘 보충제를 또 드시면서 비타민 D를 먹으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 오늘은 그 부분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우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우유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뼈가 더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한 컵 이상을 추가로 더 마실 때에는 오히려 여러 가지 골절의 위험성이 더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 이유는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과 염기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이 건강한 몸은 약 알칼리성, pH가 7.3에서 7.45 정도 사이인데요. 이 산성식품인 고기나 생선, 우유, 계란 등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혈액이 산성 쪽으로 기울으려고 하면 우리 몸은 이 정상 상태인 약 알칼리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몸에서 가장 풍부한 알칼리 성분인 이 칼슘을 뼛속에서 빼내서 혈액 속 산성 물질들을 중화시킨 후에 소변으로 칼슘이 미세하게 빠져나가는데, 이 과정이 장기간 반복되게 되면 뼈가 서서히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칼리성 식품을 늘리면 뼈가 오히려 더 튼튼해지게 되는데, 알칼리성 식품은 현미밥, 채소, 과일 등의 식물성 식품을 말합니다. 이 칼슘은 우유 이외에도 녹색잎 채소, 콩, 두부, 참깨, 아몬드 등 여러 음식에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 칼슘 부족을 걱정할 이유가 없고요.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균형 있게 먹는 것이 더욱 좋으며, 무엇이 어디에 좋다고 편식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골다공증이 더 잘 생기는 것은 중년 이후 노화 현상으로 감소된 신장 기능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신주골이라고 해서 신장은 뼈를 주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이란 단순히 소변 배출 기능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호르몬 기능, 또 대사 기능, 생식 기능까지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이미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의 치료 방법이 최신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 것이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접한 후에 중년 이후에 우유를 의무적으로 마시는 분들의 경우 우유에 있는 각종 호르몬들이 남성에서는 전립선암을, 여성에서는 유방암을 빈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 제약회사의 마케팅에 힘입어서 필수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건강식품의 경우에도 과잉 섭취 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보통은 위장장애와 변비가 흔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칼슘 보충제가 심장질환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일 뿐만 아니라 이 근육 수축, 신경 신호 전달, 또 혈액 응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 보충제로 필요 이상의 고농도 칼슘이 혈액 내에 유입되면 혈관의 석회화를 유발하고 혈액 응고가 너무 잘 돼서 이 혈전이 잘 생기게 되는데, 이 혈전이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장마비가 오고요, 뇌혈관을 막으면 중풍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먹은 칼슘 보충제가 골절 예방 효과가 없거나 또 있더라도 미미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고, 오히려 골절을 증가시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칼슘의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뼈의 건강은 뼈를 만들어주는 조골세포와 뼈를 파괴하는 이 파골세포의 조화와 균형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무작정 칼슘을 먹는다고 해서 칼슘이 뼈로 가지도 않고 뼈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저절로 생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듯이 적절한 운동, 또 적절한 체중의 부하를 주는 운동으로 이 근육이 만들어지고 뼈가 튼튼해지는데 훨씬 더 많은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칼슘 농도는 항상성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조정되기 때문에 임의로 칼슘 섭취를 안 해도 몸에서 알아서 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칼슘은 동물성 식품보다는 식물성 식품에 더 많이 들어있으니까 적절히 골고루 드시는 것이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칼슘과 더불어 비타민 D 보충제에 대해서도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데요. 한국인의 혈청 비타민 D 수치는 평균 16.1 정도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 정상 수치는 30에서 50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결핍 수준이라는 발표가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거의 전 국민이 비타민 D 결핍이고 거의 모든 국민이 골다공증 예비 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문제가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타민은 우리 몸의 정상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로 이 극소량으로 신체의 주요 기능을 조절하기에 호르몬과 유사하지만 호르몬은 우리 몸 내부에서 합성돼서 공급되는 반면 비타민은 음식에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우리 피부에서 햇볕을 받아서 스스로 합성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어쩌면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피부 세포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비타민 D로 만들어져서 작동하는데 이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으로서 이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D가 부족해지면 어린이에게는 구루병, 또 성인에게는 골다공증이나 골연환증이 생겨서 골절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게 대한 논란이 많은데 점차로 기준 수치가 낮아지고 있고 2022년도에 의학의 가장 권위 있는 저널 중에 하나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는 비타민 D 보충제는 골절 예방 효과는 없으며 이 암이나 심장질환을 예방한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 햇볕을 볼 수 없는 특수한 환경에 있거나 골다공증 약물로 인해서 저칼슘 혈증, 또 치료 목적 외에 비타민 D 보충제는 불필요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무증상, 증상이 없는 건강한 분이라면 특별한 이유 없이 비타민 D 검사를 하거나 보충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현재 의료기관에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비타민 D 결핍 수치는 과장되어 있어서 30에서 50이 아닌 평균적으로 12에서 20 사이를 정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우유나 칼슘, 비타민 D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제약회사와 건강기능식품회사의 마케팅과 잘못된 건강정보로 자신을 보호하시고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제형을 먹는 것보다 음식으로 섭취할 것을 다시 한번 권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